KBO는 잘하고 있습니까? 호연 총재하고 어때요? 호균 총재 부임한 이후에 저는 산업적인 접근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KBO 리그 총재 이전에 이미 계속 일관되게 말씀해 오신 것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잘 구현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야구 팬들 입장에서 싫어하시는 거지만,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네이버를 통해서 공짜로 야구 경기를 봐왔잖아요. 온라인 중계를 공짜로 봐왔는데 이걸 티빙이라는 곳으로 돈을 받고 넘겼잖아요. 4년에 1,000억. 네네네. 이게 KBO의 수입이고 구단들의 배분되는 수입이거든요. 중계권료 수입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히 흥행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 지금 1,000억 원 받고 네, KT빙한테 1,000억 원 받고 그렇죠. 중계권을 독점권을 그렇죠. 준 겁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네이버가 뭐 한 200~300억을 내면 네이버는 무료로 그걸 틀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티빙은 사실 유료가 돼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가입을 해야만, 네. 유료 회원으로 가입을 해야만 그걸 볼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더 많은 중계권료 입찰해서 더 많은 중계권료를 쓴 쪽에다 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 이렇게 접근했을 때 사실 올 초만 하더라도 이러면 프로야구 망한다 그랬거든요. 정반대 현상이죠. 역대급 흥행이에요. 그러네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도입 때 당시에, 지금은 뭐 저는 또 말이 나오지 않지만 ABS, 그 소위 로봇 심판이라고 하는. 네네네. 그러니까 ABS 시스템을 이용해서 지금 자동 투구 판정을 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자동 투구 판정을 하는 데 있어서 심판에 대한 불신이 확 줄어들었거든요. 오히려 예전에는 판정이 시비가 많았거든요. 그리고 이게 도입되면서 실질적으로 경기 시간이 많이 줄었어요. 불필요하게 타자와 심판의 실랑이 같은 게 줄어들기 때문에 경기 시간이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KBO는 호균 총재는 뭐 피치 클락, 또 투수가 주자가 없을 때 뭐 12초 이내에 투구해야 된다든지 초 제한을 두고, 타자도 타석에 들어와서 준비하는 시간을 일정 시간을 넘기면 뭐 페널티를 받는 그런 지금 피치 클락을 미국 메이저리그식으로 도입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지금 구단들이 너무 시기상조다, 좀 양보해달라라고 해서 내년으로 지금 미뤄진 상태인데, 피치 클락까지 도입이 되면 이 경기 진행 시간이 좀 더 줄어들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3시간 반, 4시간을 넘어가는 게 팬들의 기가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집에 가시는 길. 그러니까 대중교통이 다닐 때 경기가 끝나는 것과, 그렇죠. 그게 아닐 때, 그리고 또 뭐 밤 11시가 다 돼서 경기가 끝나면 다음날 출근해야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TV 중계를 보는 것도 살짝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메이저리그도 경기를 단축하고 줄이는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호균 총재가 어쨌든 밀어붙였죠. 뚝심 있게. 아까 말씀드렸던 뭐 중계권료라든지 ABS라든지 피치클락 이런 것들을 밀어붙이면서 좀 더 산업화돼가는 그런 모습. 야구도 산업이다 이런 생각을. 프로야구는 산업이라는 것이 호균 총재의 일관된 주장이었고, 그 산업에 걸맞게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지자체의 사용료 인하 이런 것들도 대폭 인하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 모든 것들 맞물려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지금 호균 총재가 산업화의 토대를 하나하나 좀 쌓아가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높게 평가합니다. 그러게요. 그런 것도 야구장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어요. 중소기업들한테 산단 같은 거 지어가지고 지자체에서 지원 많이 해주거든요. 그렇죠. 산업단지에 입주하면 뭐 여러 가지 혜택 주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뭐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는 산업지원 정책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KBO의 호균 총재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했던 게 뭐냐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 얘기를 할 때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프로야구장 구단이 하나 들어서 보면 야구장 주변에 일자리 창출되지, 그다음에 뭐 거기 관광 수입 증대되지, 그다음에 그 모든 걸 다 떠나서 그 도시에 시민들이 레저 공간으로서 야구장을 즐길 수 있고, 그다음에 문화생활, 여가생활을 좀 더 질 높게 즐길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시의 입장에서 본다면 복지 차원이라든지 시민들을 편의를 위해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비용을 깎아줘도, 오히려 비용을 깎아주고 비용을 지원해줘도 시원찮을 판인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국의 프로야구 구단들은, 구단도 기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야구가 산업이면. 그리고 구단들은 그 성적은 어떻습니까? 경제적인 실적.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야구장의 관중들이 늘어나고, 뭐 아직까지는 실제로 영업이 뛰어났네. 네, 지금 뛰어나다고 할 수는 없는데, 지금 기아 같은 경우에서는 영업이익이 저게
올해 건 아니죠. 올해 건 아닌데 일단 4억은 마이너스로 지금 나오고 있고 삼성 같은 경우는 흑자로 보고 있고 LG 같은 경우는 뭐 16억 원 그리고 KT 위즈는 뭐 어마어마하네요. 근데 이제 저런 것들이 뭐냐면 FA를 영입한다든지 아니면 선수단 연봉에서 많이 차지하는 비용이거든요. 선수단 연봉을 전력을 어떻게 갖추느냐. 삼성이 흑자로 돌아서는 데 있어서 성적을 바닥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우승을 하게 되면 고액 연봉제가 그만큼 늘어납니다. 그리고 연봉을 상승해줘야 되는 연봉 상승 요인도 늘어나요. 그럼 이건 구단의 부담이죠. 수입이 더 늘어나야 되는데. 근데 이제 올해 기아 타이거즈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유니폼 판매 같은 경우 매출이 작년 대비 지금 300% 이상 증가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수입들이 증가되는, 그러니까 일정한 관객 수가 확보되고 일정한 팬 수가 확보되면서부터 이제 수입이 증대되고 있는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거든요. 기아 타이거즈 제가 볼 때 올해는 흑자 돌아설 거예요. 근데 이제 내년은 선수단 연봉 때문에 또 힘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나라 프로야구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걸음마를 시작하고 있다. 43년이 됐습니다만 우리나라 프로야구가 산업화를 향한 길은 그동안 제대로 닦아오지 못했거든요. 그나마 인정할 수 있는 게 키움 히어로즈, 우리 히어로즈라고 하는, 그래서 네이밍 스폰서를 두고 넥센 히어로즈, 키움 히어로즈로 이렇게 왔던 이 히어로즈 구단 같은 경우는 야구단 외에 모기업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 야구단으로 자생력을 갖춰야 되는 흑자를 봤습니다만, 흑자를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다른 구단들 같은 경우에 든든한 정말 모기업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 모기업들에 의존하는 그런 경향들이 컸거든요. 근데 이제는 어느 정도 일정 규모의 팬 수가 확보되고 그리고 관중 수가 확보됐고 산업화를 향한 그 길들이 닦여져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우리 구단들도 이제는 과거에 모기업에 의존하던 그런 재정 운용 방식에서 벗어나서 본인들이 흑자를 내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수익을 올릴 건가를 고민하는 진지한 기업인의 경영인의 자세가 필요하죠.